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위 1%만 하는 대한민국의 가치 종목 주식 배틀 상황 진행과 같은 조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윤아입니다. 자, 요즘 그 최윤아 앵커 네. 그 드라마 마이더스 김희애 씨 나오는 거 보십니까? 네, 뭐 김희애 씨 때문도 보고 장혁 씨 때문도 보고 열혈 시청자입니다, 저도. 드라마를 보다 보면 예. 야, 주식 관련 그 뭐 소품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실시간 차트, 시세판 이런 것들이 나오니까 왜 이렇게 또 드라마가 정감이 가는지요. 근데 그게 왜 그런지 아세요? 왜요? 이런 프로그램 진행하시니까 그게 직업병이 들지거든요. 그거 좋은 거예요? 뭐 좋은 거죠? 그래요? 네. 아, 근데 일단 관심을 갖고 또 드라마를 보니까 더 재밌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요? 그런데 드라마 속에서 작전주가 나왔잖아요. 그걸 네네. 보시더니 아니 그 주식에 대해 잘 모르는 분들이 일반인들께서 아니 주식하면은요 망하는 거 아닙니까? 위험한 거 아닙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 많으세요. 아마 그러실 법도 한 게 드라마기 때문에 약간 설정된 부분도 분명 있지만요. 특별히 스몰캡, 작은 중소형주 매매를 많이 하시는 개인분들은 언제나 이 작전 세력이라는 단어만 들어도 움찔할 수밖에 없거든요. 네. 심리적으로. 그렇죠. 근데 구독이 뭐 무서워서 장 못 담글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일단 여러분 잘 모르시겠다고요. 주식 배틀 상한가와 함께 하시면 여러분 공부도 되고 또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 조용구와 최혜린과 함께하는 주식 배틀 상한가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한 주간 최고의 수익을 내기 위한 치열한 분의 싸움. 팽팽한 긴장감 속에 최고의 주식 고수들이 펼치는 살벌한 토크 전쟁. 주식 배틀 상한가. 명예도 자존심도 모두 버리고 오직 실력만으로 승부한다. 엎치락 뒤치락 알 수 없는 반전의 수익률 게임. 과연 주식 배틀 최고의 제왕은 누가 될 것인가? 네, 센 서울경제TV와 증권 전문 방송 센플러스가 야심차게 준비한 주식 배틀 상한가. 자, 오늘도 이렇게 많은 분들이 또 공개 방송 함께하기 위해서 달려왔어요. 네, 맞습니다. 금요일 오후 4시 반까지 홍익대학교 인근에 위치한 주식카페 리돈으로 오시면 저희와 함께 유익한 시간 보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 어떤 분들이 와주셨습니까? 네, 오늘은 특별히요. 한양대학교 방송국 HUBS에서 와주셨고요. 또 인하대학교 경영학부 증권동아리 블루칩에서도 자리 메워주셨습니다. 네. 환영하고요. 잘 오셨습니다. 네, 여러분들의 사랑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과연 지난주 결과가 어떻게 되나 궁금하시죠? 지난주 결과 먼저 화면으로 보겠습니다. 배틀 상한가. 지난주 스튜디오를 뜨겁게 달궜던 돋보치는 수익률 전쟁. 이용규 전문가의 대정화금 대 정양환 전문위원회 다나와. 근데 제가 생각했던 좀 질문하고 조금 틀린데 본인이 원하는 질문이 뭡니까? 제 질문 어떤 거죠? 뭐를 하라고? 예, 하시. Well today I'm so willing Today I'm so willing 예, 보통 인터넷 한번 켜보시겠어요? 제 거 아니죠? 지금 80%는 올라왔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70% 정도 올라왔는데. 예, 그건 뭐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인정수정 볼것 없는 일촉즉발 토크 배틀. 이용규 전문가의 대정화금이냐, 정양환 전문위원회 다나와냐. 최종 성적 대공개. 네, 대정화금과 다나와가 승리를 가져갔네요. 네, 맞습니다. 무려 15% 수익이나 챙길 수가 아유, 있었는데 네. 어떤 흐름에 의해서 그렇게 수익이 났는지 지금부터 제가 하나하나 짚어드리겠습니다. 다나와 주 초반의 흐름이 굉장히 좋았었죠. 월요일 5% 그리고 화요일 날 장중에 거의 상한가에 근접하면서 이미 주 초반에 20%가 넘는 수익률 찍어놓고 네. 주 후반 조정을 아주 여유롭게 지켜볼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화요일 날 이미 목표가로 제시한 13,000원에 도달을 했기 때문에요. 그렇죠. 예, 그래서 월요일 시가인 11,300원 대비 목표가 13,000원으로 수익률을 계산해보면 무려 15% 수익률을 기록했다. 이렇게 네.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이너스 수익이 나서 조금 안타까운 대정화금. 월요일부터 사실 불안했었거든요. 8% 붕 떠서 갭상승 출발하는 모습이 어째 좀 그랬었는데 화요일 날 다나와와 마찬가지로 장중에 거의 상한가에 근접하는 모습 속에 수익률 18%를 돌파하면서 아주 한때지만 다나와를 오히려 이기는 전세 예. 역전의 모습도 나왔었습니다. 하지만 주 후반에 조정 흐름 역시 좋지 못했었고요. 수요일 날은 무려 9%나 급락하면서 결국 월요일 시가인 13,800원 대비 금요일 종가 13,300원. 네, 이렇게 해서 수익이 플러스가 나지 못하고 마이너스 3.6% 수익률 계산이 나오네요. 네, 대정화금 물론 뭐 마이너스가 됐지만 이게 18%까지 수익률을 내다가 네. 좀 마이너스를 났습니다만 뭐니 해도 다나와가 15%의 수익률을 내서
또 이렇게 우리 방송 보신 분들 아주 기분 좋은 그런 한 주가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 두 종목에 대해서 우리가 또 AS도 해드려야죠. 맞습니다. 다나와 일단 목표가 13,000원 도달을 했는데요. 2차 목표가로 정영환 전문가께서 15,000원까지도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하지만 12,000원 이탈 시에는 계속해서 홀딩하시면 안 되고요. 12,000원만 이탈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쥐고 있으셔도 되고 심지어 12,200원 이하에서는 지금 처음 방송 보시고도 다나와 신규로 매수할 수 있다고 AS 해주셨습니다. 네. 이번에 조금 안타깝게 수익률을 내지 못한 이윤기 전문가 대정화금 AS를 해드릴 텐데요. 손절가는 그대로 1,700원 유지하시겠다 얘기하셨고요. 17,000원까지는 어차피 갈 거니까 중장기적으로는 홀딩해도 좋다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리고 12,500원 이하에서는 역시 신규로 사도 좋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일단 그 AS 해드렸는데 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일단 뭐 주식 배틀 상한가를 통해서 이렇게 수익을 지금 내고 있다는 네. 거에 너무 또 감사하다고 또 저희한테 전화 주신 분도 있고 행복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다음 주에도 아주 정말 많은 수익을 내서 여러분들을 행복하게 해줄 두 분의 전문가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부럽다면 백발백중. 주식계에 진정한 수익 헌터가 떴다. 절묘한 매매 타이밍과 탁월한 종목 발굴력. 행복한 주식상의 진정한 멘토가 된다. 싱크풀 비족 윤용식 전문가. 무량주 수익 매매의 1인자. 기본적 분석, 차트, 수급. 이 3박자 매매를 통한 완벽한 수익 관리. 내 사전엔 패배는 없다. 승리 불변의 법칙. HDN의 노선호 팀장. 네, 다음 주 여러분들에게 수익을 내드릴 믿음직한 두 분의 전문가 화면을 통해서 만나봤는데요. 자, 그분들 지금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제 좌측에 있는 싱크풀 비숍 윤윤식 전문가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본 프로그램 이름이 상한가입니다. 상한가에 걸맞게 상한가를 연속 칠 수 있는 종목을 가져왔습니다. 일주일 동안 한 달 동안의 수익을 약속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와! 야, 일주일 만에 한 달 동안 낼 수 있는 수익을 내드리겠다. 우리를 너무 기분 좋게 해주신 윤윤식 전문가님이십니다. 또 제 오른쪽에 있는 HDN 노선호 팀장님 자리했습니다. 네, 지금 날씨가 상당히 따뜻해졌습니다. 이제 다음 주, 다다음 주 벚꽃이 만개할 것 같은데요. 다음 주, 다다음 주 벚꽃놀이를 가셔서 신나게 돈을 쓸 수 있도록 돈을 벌어드릴 그럴 좋은 종목을 오늘 가지고 나왔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 정말 그 꽃놀이 갈 수 있는 그런 주식 투자를 해서 돈을 벌어 드리겠다. 그리고 한 달 만에 수익을 다음 주에 내드리겠다. 이런 두 분 오늘 만나면서 기분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정말 윤용식 전문가님 자신 있습니까? 자신이 있습니다. 오, 어떤 종목을 가지고 나오셨길래요? 네, 저는 뭐 40년 동안 전문적으로 땅굴만 파놓은 회사입니다. 그러다 네. 보니까 독보적인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동아지질을 가져왔습니다. 동아 지질. 네, 그렇습니다. 와, 동아 지질. 자, 그렇다면은 네, 저는 웅진 에너지라는 종목을 가지고 나왔는데요. 네. 이름에서만 들어봐도 에너지가 넘치지 않습니까? 웅진 에너지 다음 주에 15% 이상 수익 기대해 주세요. 예, 다음 주 15% 이상의 수익을 기대해달라고 하는 동아, 웅진에너지, 그리고, 한 주 동안에 한 달의 수익을 내준다는 동아 지질. 여러분, 잠시 후에 만나보기로 하고요. 먼저, 이슈의 뉴스 먼저 듣고 가겠습니다. 네, 한 주간 증시 흐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다사다난했던 3월 증시를 보내고 4월 첫 거래까지 마친 상태죠. 그런데 4월의 첫날부터 코스피는 사실상 전 고점을 돌파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일본 대지진 이후에 외국인들이 13거래일 연속 주식을 3조 이상 쓸어 담은 결과입니다. 그런데 변화가 하나 더 있죠. 네, 주식시장의 전 고점을 돌파한 것에 이어서 원달러 환율 한시장의 변화인데요. 2008년 9월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원달러 환율이 1,100원을 하향 이탈했습니다. 이제는 1,090원마저 위협하고 있는 실정인데요. 때문에 외국인 입장에서는 한 차익을 보기 위해서라도 4월 증시 우리 코스피에 계속해서 러브콜을 보내주지 않을까라는 의견이 대세를 이루고 있습니다. 과연 상승 탄력이 이쯤에서 둔화될까요? 아니면 기울기를 잃지 않고 계속해서 V자 끝을 더 이어가는 모습 보일까요? 자, 두 분의 전문가 수익 좋게 나길 기대하면서 지금부터는 종목 뉴스 챙겨보겠습니다. 자, 먼저 비숍님의 동아 지질부터 살펴볼 텐데요. 흙을 가지고 어떤 사업을 할 수 있을까요? 국내 최초로 그 가능성을 보여주고 직접 사업화시킨 기업이 있었으니 바로 동아 지질입니다. 흙에다 시멘트를 섞어서 지반을 강화하는 공법으로 첫 특허를 따냈고요. 그 이후에 전문성과 기술력을 검증받은 기업인데요. 지금은 더 많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상하 수도시설, 무엇보다 터널 굴착 사업 등을 확장을 하면서 40년 만에 국내 중견 전문 건설업체로 우뚝 섰는데요. 최근에 특별히 정부가 수도권 광역급행열차인 GTX 사업에 세부 추진안 발표가 임박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그 수혜주로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지하 50m 깊이의 터널을 뚫어야 되는데 동화 지질의 기술력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데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동화 지질 먼저 첫 번째로 살펴드렸고요. 이번엔 노선호 전문가의 웅진 에너지도 보겠습니다. 웅진 에너지, 네, 종목명에서 뭔가 감이 좀 오시죠? 그렇습니다. 요즘에 좀 뜨고 있는 대체 에너지주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쉽게 말씀드려서 태양전지용 인곡과 웨이퍼를 생산하는 기업입니다. 인곡과 웨이퍼 처음 들으셨나요? 혹은 들어봤는데 확실한 개념이 잡히지 않으셨나요? 싶습니다. 인곳이라는 거는요, 태양 전지의 주 원재료라고 할 수 있는 폴리실리콘을 일단 녹여서 녹여서 만든 원기둥, 그러니까 일종의 폴리실리콘 덩어리라고 할 수 있는 게 인곳이고요. 이 인곳을 굉장히 얇게 슬라이스 쳐서 만든 게 웨이퍼인데요. 이 웨이퍼가 태양 전지 셀의 핵심 부품이 되는 것입니다. 최근에 일본 대지진이 나고 나서 특별히 원전 피해가 속출했죠. 녹색 에너지, 특별히 태양광이 각광받고 있는데 딱 타이밍도 참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웅진 에너지 실적 궁금하시죠? 지난 3월 25일 마지막 금요일에 실적 관련 공시를 했더라고요. 올해 예상 매출액과 영업이익을 발표를 했는데요. 매출액은 4,414억, 1년 전보다 무려 180% 가까이 육박할 것이라는 전망이고요. 영업이익은 680억, 역시 18% 이상 급증하리라는 예상입니다. 실적 후전주이기도 하네요. 이상으로 종목 뉴스까지 알아봤습니다. 주식 배틀 상한가는 매주 대한민국 최고의 전문가 2명을 선정해 각자의 관심 종목을 발표한 후 한 주간 최고 수익을 달성하는 쪽이 승리하는 게임이다. 수익률은 월요일 시가 대비 금요일 종가로 복불복으로 계산된다. 자, 지금부터 이분들이 가지고 나온 동화 지질과 그리고 웅진 에너지 1분 반원대를 통해서 그 종목에 대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비숍님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네, 저는 동화 지지를 선정한 이유 자체가요, 일단 시장의 조정을 조금 염두에 둡니다. 다음 주에 조정을 좀 있을 거로 보기 때문에, 조정으로 막히게 되면 주도주가 막히고요, 소외되어 있던 종목들이 튀어오르게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동화지들이 다 차트를 나중에 보여드릴 건데요, 그런 이유에 설정이 됐고요. 그것만 이유가 아닌 게 아니라 충분히 유보율도 높고 부채비율도 낮은 상태에서 전문 건설업으로 여전히 굴파하는 기술을 독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회사라는 거죠. 80%의 어떤 국내 수주를 독점하고 있는 회사다 보니까 바닥권이고 그런 부분이고요. 더 중요한 건 정책적인 이슈가 조만간 나올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GTX 관련 얘기죠. 그런 부분이 다 이제 함께 믹싱이 된다면 다음 주에 빠른 속도로 수익이 나올 만한 종목으로 딱 맞아떨어진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자, 그러면 일단 두 분의 전문가에게 각각 1분 발언대와 함께 증시 전망을 좀 같이 곁들여 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다음 주에 시장이 쉰다고요? 네, 제가 볼 때는요, 밑에 꺾일 때부터 2100까지 반등은 이미 예측을 많이 했는데, 2100선에 왔습니다만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지수만큼 드는 게 아니라 시장의 내용에는 주도주가 있습니다. 앞에서 끌고 가는. 주도주들이 좀 꺾이면서 바닥에 있는 종목들이 뜨는 걸 미묘하게 관찰할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이라는 것은 외국인의 힘만 가지고는 전고조 넘기가 어렵다고 볼 수 있어요. 이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조정이요, 짧게 조정받고 그 다음에 연속 상승이 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다다음 주 결혼을 앞두고 있는 노선호 팀장님, 얼굴이 아주 네. 행복합니다. 그러게요. 예, 살아보세요. 그게 행복한 것만은 아닙니다. 네. 힘드시면 저를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우리 노선호 팀장님 1분 발언대 시작합니다. 네, 저는 지금의 시장 계속적으로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시장 오늘 종가 기준으로 2121포인트 사상 최고치를 종가 기준으로는 돌파했고요. 결국 이 추세를 이끈 시작할 때의 종목이 태양광 쪽 테마였습니다. OCI 같은 경우가 50만 원대 근처까지 올랐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계속적으로 다음 주에도 국제유가가 상승을 하고 그에 따라서 태양광 쪽 테마가 주도주로서 부각이 되면서 시장의 상승을 이끌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보자면 중동 쪽에서는 계속적으로 금요일마다 긴장을 하게 되는데요. 이번 주에도 예멘 쪽에 민주화 시위가 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국제유가 쉽게 꺾이지 않는다면 태양광 쪽 테마 계속적으로 상승을 할 것 같고요. 앞서서 시장에 대해서 비숍 전문가님께서는 조정을 예상하신다고 네. 하셨는데, 시장은 결국 예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대응을 해야 됩니다. 지금 외국인들이 12일 연속 순매수를 하고 있고요. 원달러 환율도 1,091원까지 하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 긍정적으로 보고 주도주는 살아있다. 좋습니다. 예, 여기까지입니다. 네, 1분이기 그래도 뭐. 때문에. 1분이기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여자친구한테 사랑한다고 하면서.
사랑한다. 네. 그게 중요하죠. 1분 발언인데 그걸 넣어주셔야죠. 아이고, 참. 예. 자. 네, 자, 일단 뭐 시장이 다음 주 조금 쉬어갈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소외주인 어떻게 보면 좀 테마성도 있는 동화 지지를 갖고 나오신 우리 비숍님. 그에 대응해서 시장은 계속 간다. 특별히 유가는 꺾이지 않는다. 금요일마다 들썩들썩 때문에 이번에 우리 노선호 전문가께서는 웅진 에너지를 얘기를 하셨습니다. 과연 누가 승리할지요? 네. 자, 먼저, 웅진 에너지에 대해서 우리 비숍님께서 먼저 공격을 하겠습니다. 자, 공격이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시청자 여러분들의 올바른 판단과 선택의 정보를 드리기 위해서니까 봐주지 말고 알고 있는 모든 것을 공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공격하십시오. 네, 웅진에너지 좋은 종목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유가도 올라가고요. 또 일본 원전 때문에 태양광 쪽에 가능성도 열리고 있는 거 인정합니다. 그런데요, 차트 잠깐 보시겠습니다. 네. 아주 좋죠. 여러 가지로 상장 되고서요, 급등을 하면서 쭉 올라왔습니다. 상장 그 공모가 대비 3배까지 올라왔던 걸로 알거든요. 이렇게 올라왔던 회사가 도대체 무슨 까닭으로 여기 내려왔습니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네, 웅진에너지 정말 좋은 종목이고요. 지금 공모가 대비해서 23,000원대까지 주가가 올라왔었습니다. 그 이후에 주가가 좀 지지부진했는데요. 낙폭 자체가 큰 것 아닙니다. 결국은 공모 이후에 너무 많이 상승을 했었기 때문에 약간 쉬고 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그 이후에 지금 3월 중순 이후에 이 부분을 주목을 해봐야 됩니다. 일본의 지진 그리고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 등이 부각이 되면서 국제유가의 상승세와 맞물려서 수급적으로 기관 쪽의 매수 상당히 공격적으로 유입이 되었고요. 2월달 같은 경우가 이제 주가가 하락했던 이유 자체가 이대주주 쪽 썬파워 쪽에서 이제 보호 예수가 해지되었다. 죄송합니다. 예. 그런데요, 동사가 이렇게 하락을 한 사유가 말씀하신 대로 썬파워의 보호예수 금지, 해제 그런 뉴스가 있고요. 또 하나는 웅진그룹 자체가 갖고 있는 극동건설에 대한 부실 문제가 제기됐죠. 그런데 물론 아니다, 좋다, 상관없다 얘기가 됐는데 지금 현재 그 이슈가 해소가 됐습니까? 네, 먼저 썬파워에 대해서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네. 웅진에너지 2대 주주가 미국 태양광 업체 썬파워인데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국내에서도 부탄가스 제조업체를 좀 상당히 잘 아실 겁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 쪽에서는 태양광과 관련된 그런 전문 업체입니다. 지금 2대 주주 썬파워와 웅진그룹에서 웅진에너지를 잘 키워보겠다고 동반 합작해서 만든 것이고요. 그 이후에 물론 보호예수가 해제되었지만 굳이 2대 주주로서 회사를 만들었는데 주식을 매도할 그럴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썬파워는 웅진그룹과 분명 웅진에너지를 공동 창업을 했고, 그리고 썬파워는 지금 현재 웨이퍼가 상당히 많이 필요한데요. 태양광 쪽이기 때문에 웨이퍼가 상당히 많이 필요한데 웅진에너지에서 약 22%에서 23% 정도를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안정적인 공급처를 굳이 버릴 필요가 없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썬파워가 자금이 부족하다면은 굳이 대주주가 아니기 때문에 매각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썬파워 같은 경우가 최근에 솔라 본드 판매에 발행에 성공을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자금 흐름 자체도 상당히 양호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혹시 만약에 안 좋아서 매도를 한다 하더라도 굳이 싸게 매도를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시장에 매도를 하기보다는 1대 주주 오히려 웅진홀딩스 쪽에 넘기던가 또는 최소한 블록딜 정도로 넘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썬파워에 대한 부분은 절대 악재가 아니고 그런 부분들은 2월 달에 이미 주가가 급락을 할 때 다 반영이 되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전략적 파트너다, 이대주주. 안 팔 거다. 질문 마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쩌면 말이죠, 동사의 하락은 태양광 전체 하락과는 전혀 상관이 없고요. 좀 설명하신 대로 지진과도 상관이 없습니다. 제가 태양광의 대표주자인 OCI 차트를 잠깐 보여드릴게요. 지금 아주 분석을 많이 해가지고 오셨습니다. 자, OCI가 같은 기간에 빠진 게 이겁니다. 그렇죠? 네. 전혀 틀린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렇죠. 그렇다면 인곳이라는 부분은 분명하게 태양광 발전에 있어서 핵심 소소이고요. 여러분도 아셔야 되겠습니다만 태양광에서 돈 버는 분은 딱 두 군데입니다. 폴리실리콘하고 인곳이나 웨이퍼. 웅진 에너지의 기술력은 대단히 우수합니다. 95% 수율을 자랑하고요. 그러나 약점이 썬파워 쪽으로 60% 매출 비중이 다 나온다는 겁니다. 거기서 썬파워 쪽에서 지분을 갖다가 안 판다.
대주주한테 웅진혼자에서 넘긴다, 블록딜을 한다,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요. 그건 모르는 겁니다. 태양광이 뭐 여러 가지로 안 좋고 사업이 안 좋고 그러면요. 썬파워 쪽에서는 보호해수 물량이 얼마 정도 되냐면요. 제가 좀 조사를 해봤습니다만 총 6천만 주 정도가 있는데요. 요번에 풀리는 보호해수 물량이 4,300만 주입니다. 썬파워가 있는 게 1,900만 주거든요. 이것을 웅진 홀딩스에 블록딜을 했을 때 이게 무산이 될 경우에 시장 자체에서 털어낼 수도 있습니다. 급해지면. 그런 부분이 우려가 되기 때문에 이제 다시 한번 웅진 에너지의 차트를 보시면 시장은 이렇게 반응을 한 거죠. 그 악몽이 사라지지도 않았습니다만 지금 일본의 대지진 때문에 반사 이익으로 반등을 했거든요. 그래서 여기 우리가 흔히 말하는 맥점이라는 부분까지 해서 주저 하고 있거든요. 최대 실적이 나오고 좋은 상황인데도 못 올라갑니다. 태양광 쪽에 다른 종목들 올라가는 거 다시 한번 보여드릴 필요도 없이요. 쭉쭉쭉쭉 올라가는데 이 친구는 못 올라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죠. 이유가 뭐겠습니까? 아무래도 우리 전문가님께서는 괜찮다 하시는데 우리 시장 사람들은 아니야, 찜찜이야. 이 종목이 고점 대비 많이 하락을 했는데요. 이 종목 공모 이후에 상장됐을 때가 12,000원에 상장이 됐습니다. 결국은 공모가 정도에서 12,000원 정도가 상장이 되었고, 그 이후에 이제 아무래도 공모주들 같은 경우는 사실은 좀 시장의 주도를 받으면서 한 차례 정도 급등을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지금 자연스럽게 다시 한번 좀 안정적인 가격대 수준까지 하락을 했다고 볼 수 있겠고요. 지금 주목해볼 부분은 기관 쪽 매수에 주목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개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가 보호해수 물량 이런 얘기들이 우려가 뉴스에 나왔기 때문에 우려감을 가질 수는 있겠지만 기관 쪽의 매수와 함께 다시 한번 지금 주가가 안정을 찾고 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지금 제가 매수를 해서, 고점을 매수해서 물려있는 것도 아니고요. 시청자님들께는 다음 주에 이제 매수를 해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항상 손절 라인만 잘 지키면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관 쪽 매수와 함께 상승을 했고, 그 이후에 지금 안정적인 주가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여기서 일단은 손절 라인은 21선 정도만 지켜주면 되고요. 수급적으로는 기관 쪽, 이때 매수했던 물량, 매도만 나오지 않으면 됩니다. 결국 기관 쪽에 매도가 나오고 수급적으로 깨졌을 때 리스크 관리를 하신다면 지금 현재 손실폭 자체는 크지 않다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 종목이 1차 상승 이후에 약 2주 정도를 지금 안정적으로 횡보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지금 방향성이 이제 위든 아래든 다음 주 이후에 정해질 가능성이 높은데요. 아마도 바로 위에 121선만 넘는다면 이 종목도 가끔 가다가 급등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21선을 넘을 때는 상승 탄력을 기대하면서 이제 정고점 수준, 지금 보시는 그림에서의 12월 달에 21,000원대라던가 그전 최고가 23,000원대까지 무난하게 올라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종목이 올라갈지 내려갈지는 정말 다음 주에 지켜보시면 아실 겁니다. 네, 기관이 사고 한번 끌어올린 다음에는 폭발적으로 그렇게 사진 않네요. 지금은 좀 쉬고 있는 거죠. 마저 더 질문을 해주세요. 네네. 저도 좀 답변이 좀 이게 마음에 드십니까? 아니면 좀 부족합니까? 답변은 말씀하시는 거는 제가 알아듣겠는데, 네, 공감은 저는 안 개인 하시는 투자자입니다. 예. 기관 입장이라면 6개월 묻어둬도 되고, 올라가서 좋은 거 좀 더 사면 되죠. 돈이 많으니까. 우리 개인은 한 번 사면 다 끝이에요. 돈이.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기관은 딱 샀는데 줄줄 빠지면 계속 사면 되죠. 돈이 많으니까. 예. 저기 돈도 아닌데 물도 타지고 좋지 않습니까? 예. 그런 입장과 우리 개인은 틀려요. 그래서 저는 개인 입장에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럼 네. 비서님께서는 만약에 정말 개인이라면, 시청자 입장이라면 네. 웅진에너지 사시겠습니까? 회사는 좋습니다. 회사는 좋은데 말씀하신 대로 위로 돌파하는 걸 보지 않으면 살 게 아니죠. 아니다. 왜냐하면 누가 봐도 차트 분석을 잠깐만 해보겠습니다. 예, 차트 분석이 중요하죠? 이렇게 금을 하나 딱 거볼게요. 예. 이 라인이 뭡니까? 이 사람들이 이걸 사가지고 이게 계속 바닥이라고 찍지 않습니까? 여기 17,000원 정도 되니까 이때도 회사는 좋다 소리가 아주 도배를 했거든요. 이 회사 좋다고 실적도 좋고 뭐도 좋고 안정된 매출이 막 나왔단 말이에요. 예. 이래서 사람들이 이 정도면 싸졌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너도 사고 우리 조용구 아나운서님도 사셨을 거예요. 그거 샀죠. 밤에 예. 오니까 또 이거 또 올라가는 예, 거예요. 예. 봐봐요. 예, 제가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요거 또 샀죠. 내려보니까 예. 아싸 그래서 사게 돼 있어요. 예. 샀는데 어느 날 빠지는 거예요. 그렇죠. 좋다면서 왜 빠지냐 이거죠. 이거 환장하고 이제 물렸단 말이에요. 못 팔았을 거예요. 이러고 다시 올라오면 이 사람들 반응이 어떻게 나겠습니까? 팔아야죠. 100이면 100 팝니다. 그렇죠. 이게 그래서 매물대거든요. 자, 이 매물대에 와가지고 이 주가가 이렇게 행보를 하고 있는 걸 우리 제가 그 부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매물대를 갖고 나면 어떻게 하세요, 지금? 잠깐만요. 제가 그 부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볼 때는 종목은 좋다는 걸 제가 인정합니다. 예, 굉장히 좋은 회사인데 우리 개인들 입장에서요. 여기서 샀거든요.
또 이거 배틀인데요. 다음 주에 이렇게 조정받으면요. 개인 입장에서 손절할 수밖에 없고요. 예. 또 조정도 받고 이렇게 가는 길에서 결국엔 제가 봐도 이건 중장기로는 올라갑니다. 틀림없이. 네, 그게 다음 주가. 개인은요. 중장기 안 돼요. 그것도 중장기로 하려면 사서 한 1% 오른 상태에서 그냥 쭉 가야 중장기가 되지. 그렇죠. 5%, 6%, 7% 빠지는데 중장기라 하면 뺨 맞습니다. 지금은 기관도 샀고 이제 차트도 21선 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비숍님 같은 경우도 뭐 기술적 분석 잘 아실 텐데 21선 돌파가 얼마나 좋은 건지 그리고 이런 장대 양봉이 얼만큼 큰 의미가 있는지 아마 아실 겁니다. 결국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은 121선을 돌파하고 사는 것보다는 돌파를 기대하고 다음 주에 선취매를 좀 하면은 다음 주에 아마도 제가 생각할 때는 수요일 정도에 121선 돌파 가능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분명 여기서 방향성이 이제 나올 때가 임박했는데요. 121선을 돌파하고 급등할 가능성이 99.8% 그리고 손절 라인 물론 손절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손절 라인을 이탈할 가능성은 0.2%입니다. 저는 그런 부분들을 시청자님께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반드시 저는 리스크 관리는 21선을 이탈했을 때 하자. 그거를 말씀을 드리면서 올라갈 가능성 99.8%에 베팅하겠습니다. 파워의 2대 주주 물량은 지금 싼 가격에 그 사람들이 바보는 아닌 다음에 팔 리가 없어요. 네. 그건 나도 알아요.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근데요, 지금 극동건설이 이게 뭐 올해 만기 돌아오는 그 어떤 채권 올해 만기는 갚아야 될 돈이 5,300억이에요. 지금 총 7,900억을 갖고 있고 이거 웅진그룹이 끙끙 알아요. 웅진그룹 돈 많습니다. 정수기하고. 근데 요새 정수기가 포화 상태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막 이제 바닥바닥 하는 거예요. 뭐 태왕강 뭐 해서 물론 그 저력을 믿고요. 현금만 회사라 믿는데 극동건설 같은 골칫거리를 안고 우리 LIG 건설 부도난 거 아십니까? 조금 전에. 그래서 시장이 아직도 씁쓸한 거 아세요? 다음 차례가 극동건설로 꼽히고 있거든요, 지금요. 네. 그런 부분이 있는 상태에서 웅진그룹이에요, 얘가요. 그러면 이 친구가 그게 반영이 되겠느냐, 안 되겠냐를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자, 자회사 리스크 어떻게 할 거냐? 네, 웅진그룹이 극동건설을 2007년도에 인수를 했습니다. 저도 사실은 왜 건설회사를 뛰어들었는지 이해를 하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M&A는 사실은 좀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이해를 하지 못하겠는데요. 그리고 전문가님이 말씀드렸듯이 프로젝트 파이낸싱 잔액이 좀 상당히 큰 부분, 우려스러운 부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뭐 이런 모습들, 지금 프로젝트 파이낸싱 같은 경우는 국내의 대기업 건설사들 같은 경우도 있고요. 뭐 중소형 건설사 당연히 다 있다고 볼 수 있는데 향후에 이제 실적이라던가 이런 모습들이 중요할 텐데 결국 지금 극동건설 작년에 수주 1조 원 이상 수주를 했습니다. 지금 극동건설 같은 경우는 사업 방향을 완전히 바꿨어요. 국내에서는 지금 이제 아파트 건설을 거의 하지 않고요. 네. 해외로 진출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고 우리나라보다 좀 개발이 덜 된 나라 뭐 중동이라던가 좀 중앙아시아 이쪽으로 나갔는데요. 카자흐스탄과 베트남 쪽에 작년에 도로공사 상당히 많이 수주를 했고요. 말레이시아 복합시설공사 등 수주를 많이 하면서 작년도에 무려 해외 수주가 1조 원 이상이다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오늘이 4월 1일이고 이 방송이 4월 2일 날 될 텐데 3월 30일 날 극동건설이 300억 원 규모의 하수 처리장을 국내에서 수주를 했습니다. 금리가 오르는 추세입니까? 내리는 추세입니까? 금리 오르는 추세죠. 근데 빚을 6천억 갖고 있는 게 괜찮다고요? 빚은 6천억 갖고 있지만 300억 수주를 작년에 수주를 1조 원 했어요. 해외에서. 그거는 작년에 올해 작년에 예상- 수주 1조 올해 원을 예상 했고 수주- 올해에 대해서도 지금 그럼 웅진 그거로 PF 자금을 갚았나요, 지금요? 이제부터 서서히 갚아 나가야죠. 아니, 그거는 우리 전문가님 생각이시고 극동건설은 그것 때문에 웅진그룹이 얼마 전에 웅진홀딩스 지분을 2.3%를 시장에서 팔았어요. 돈이 없어서 그걸 갚으려고. 그걸 말씀대로 하면 수주도 1조 원씩 따냈는데 그건 뭐 지가 갚으면 되지. 뭐 때문에 웅진그룹이 웅진그룹 같은 경우가 지금 사업 영역이 상당히 다각화돼 있고 아니요, 여기 잘 되고 있기 공시가 때문에 돼 있습니다. 잘 그 되고 있기 빚 때문에 이제 때문에 천천히 팔면서 빚을 갚아 나가면서 근데 당연히 그렇기 잠깐. 때문에 뭐 잠깐만요, 죄송한데요. 그리고 극동건설이 아니, 그러면은 극동건설이 흑자인지 적자인지 아십니까? 아니, 극동건설 작년에 흑자 났어요. 어쨌든 PF 자금 아시고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문제가 되니까 지금 그걸 갚으려고 지분을 팔았잖아요. 맞지 않습니까? 예, 지분
2% 정도 팔았어요. 네, 맞아요. 근데 뭐 말씀하신 걸 들어보면 1조 원 수주를 했고 했으니까 돈이 남아도 온다고 하시는데 왜 그걸 지분을 팔았어요? 돈이 남아도는 건 아니지만 이제부터 흑자 전환이 될 거고요. 자, 제가 작년에 흑자였어요. 작년에 제가 흑자. 정리하겠습니다. 뭔가 그래도 문제가 있다는 거죠. 웅진그룹 입장에서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 모두에 웅진그룹 정도의 규모면 극동건설 정도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네, 그러나- 흔들리지 않기 네. 때문에 악재가 아니죠, 그럼. 그런데 그것 때문에 자기 지분을 팔 정도거든요, 지금요. 그러면 시장 내에서 받아들이는 지금 건설이라는 주식 해보셔서 아시지만 주식은 분위기예요. 예? 건설주 하나가 무너지면 잘 나가는 건설사가 하한가 치는 거 보신 적 있나요? 그렇지만 그렇게 지금 뭐, 됩니다. 네, 그게 맞습니다. 주식입니다. 그런데 LIG 건설이 무너졌어요. 그리고 그 다음 순서가 극동건설은 주목이 되고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아무렇지도 않으시겠죠. 전문가시니까. 시장의 반응은 어떨까요? 여러분 어떠세요? 느낌이. 웅진에너지가 뭐 웅진그룹의 지주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극동건설에 대한 문제로 웅진에너지를 굳이 평가절하할 필요는 없고 태양광 쪽에 대한 모멘텀 그리고 기술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21선이 깰 때만 그냥 손절하면 됩니다. 21선이 깨지 않고 차트도 살아있고 수급도 살아있고 좋은 종목인데 굳이 그거를 갖다가 약간 연관이 있는 극동건설 때문에 폄하할 필요는 없다. 그렇게 따지면은 코스닥 종목은 정말 살 종목이 한 개도 없는 거고요. 그렇게 전문가님.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폄하한 게 아니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걱정돼서. 이렇게 됐으니까 지금 말씀 잘하셨네요. 21선 깨지면 반드시 손절해야 되겠네. 그렇죠. 그걸 알려주셔야죠. 아까 말만 들으면 뭐 에너지가 넘치기 때문에 웬만한 분들은 21선 깨도 손절 안 하거든요. 그렇게 말을 하면. 그러니까 제가 그 말씀 드리는 거고 지적해 드린 거고요. 지금 뭐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제가 봐도 그죠? 이왕이면 그죠? 이거 없는 거가 낫지 않나요? 어떻게 그러게요. 생각하십니까? OCI 또 뭐가 있잖아요. 이게 좀 있고요. 또 그걸 떠나서 또 지금 이것도 수출 비중이 지금 86%라고 돼 있는데 맞습니까? 웅진에너지? 네, 웅진에너지 같은 경우는 당연히 썬파워 쪽에 매출이 지금 크기 하늘 때문에 원화 강세는 수출주한테 좋나요? 워낙 강세는 이제 수출주에게는 당연히 좋지 않을 수가 있겠지요. 그것도 문제 걸리잖아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런 게 뭐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아까도 1100선 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저기 장인 아이고, 장모님도 다 보고 미치라고 계시거든요. 뭐. 힘내시기 그럼 바랍니다. 원화 강세가 수출주에 안 좋은데 현대차가 20만 원을 넘습니다. 현대차는 이제 원화 강세에 힘입어서 수출하는 회사가 웅진에너지도 아닌 거 아시죠? 마찬가지입니다. 썬파워가 2대 주주기 때문에 그렇게 영향이 없습니다. 2년밖에 안 된 회사를 현대차하고 비교하시면 미국 쪽 회사가 사실은 수출을 하는 거 볼 수도 있지만 그 회사라고 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치고요. 악재는 아닙니다. 어쨌든 간에 이미지 말씀드리는데요. 수익 86%인 회사가 있습니다. 원화가요 1,100원을 깨고 내려갔습니다. 아무나 붙잡고 물어보세요. 좋겠냐 나쁘겠냐. 답은 뭐로 나옵니까? 답이 뭡니까? 웅진에너지 말 안 하고 예. 답은 영향이 네. 없답니다. 지금의 시장에선 영향이 없습니다. 뭐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제가 할 말은 없습니다. 자, 어떻게, 이제 좀 솔직히 좀 쌓여있죠? 네, 뭐 약간 그렇죠. 풀어드릴 수 있으셔야 될 테니까. 네. 지금부터, 마음껏 공격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봐주지 말고, 네. 마음껏 공격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노선호 팀장께서 우리 비숍님에게 공격합니다. 동아지질입니다. 네, 동아지질 같은 경우 비숍님이 계속 GTX 사업 얘기를 처음에 좀 하셨는 걸 들었는데요. 네. 이 부분 GTX 사업, 뭐 여기가 지금 처음 나오는 것도 아니고요. 몇 년 전부터 계속 나오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주가에 반영이 되었을지 않았을지 그거를 물어보고 싶고요. 네.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 이명박 대통령이 동남권 신공항 이슈에 대해서 제가 잘못했다 그런 기자회견을 했잖아요. 네. 이 부분 GTX 같은 경우도 아직까지 한 것이 아닙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무산됐을 때는 과연 주가가 어떻게 될 것인지 궁금합니다. 안 좋죠 무산되면. 당연히 안 좋고요. GTX 선반영된 거 한 아니냐? 가지씩 답변 드릴게요. 네. GTX가 선반영됐다. 주가가 올라갔다는 뜻인가요? 이 차트거든요. 네, 잘 보겠습니다. 차트 보시면은 이제 그러니까 선반영 안 됐네. 아니죠. 답변 GTX가 요즘에 나온 게 아니잖아요. 작년도에 얘가 9월 달에 상당히 많이 올랐어요. 13,000원의 저점에서 여기가 처음인데요. 뭐 이게 올라갔다 다시 떨어졌잖아요. 13,000원부터 올랐잖아요, 지금. 뭐 13,000원에서 요거 지금 현재 가격이 뭐야? 웅진의 차트구나. 지금 우리 너무 상대방 공격에 집중하다 보니까 이건 더 낮아요. 권위정복이 왔는데. 아까 그거는 어쩐 좀 이상하더라 보니까 좀 올라갔더라고요. 이거 보세요. 이게 올랐나? 이거 뭐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같은 화면이잖아요. 이게 지금 그러니까 작년도인 거잖아요. 뭐요? 전체 다 본 거예요. 지금 뭘 작년이에요. 저쪽으로 하래 똑같아요. 아, 알겠습니다. 자, 주봉 보여줄게, 주봉.
예. 이게 아, 주봉이에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주봉 볼게요. 올랐다는 거 빨리 증명하세요. 저도 주봉. 답변. 이때죠, 이때 완전 많이 그때 올랐어요. 떨어졌잖아. 지금 이거 초반부에 완전 많이 올랐을 때 이때 다 반영이 됐다는 거죠. 이때 다 반영이 되었고 이때 또 올랐어요. 여보세요. 이게 2009년도예요. 2010년도에도 또 올랐다니까요. 올랐다가 또 올랐다가 또 내렸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차피 주가가 계속 반영되고 고점이 낮아지고 있다. 이렇게 저는 말씀드리는 거죠. 아, 그러니까 GTX는 주가에 다 반영이 되었고 어디 GTX의 반영- 어허. 거품은 2만 원대. 뭐 예를 들어서 2만 원대 계속 거품인 거예요. 자, 내가 전문가님께 여쭙습니다. GTX에 반영됐다는 말씀이 풀어서 해설하면 GTX 기대감으로 올랐다는 말로 알아들어도 됩니까? GTX 기대감 때문에 그러니까 올랐다가 내렸잖아요. 아니, 올랐다는, 그러니까 내린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올랐었다가 내렸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번 건마다 올라갔다 내려갔고 현재 내린 거 맞죠? 현재 내린 거 맞는데 이번 반영 주에 안 좀 됐네. 올랐었어요. 자, 반영 안 됐고요. 됐죠? 지금은 반영 안 된 거잖아요. 아니, 계속 올라갔을 해주세요. 때는 반영됐을 거고요. 지금은 반영 안 됐지 않습니까? 자, GTX 문제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그게 이제 2차 국가 철도망 종합 계획이에요. 근데 경기도 김문수 지사가 자꾸 거기다가 GTX를 넣어야 된다는 거죠. 예? GTX를 넣어야 된다 그랬는데 안 반영됐었어요. 그동안은 경기도 자체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요. 작년 말에 이게 이제 국토부로 넘어가면서 반영이 됐어요. 이제 국토부로 사업 주체가 넘어가면서 올해 1월 19일 날 2차 수정안이 확정 고시가 됐어요. 그리고 동아지질은 올림픽공원 뒤쪽으로 공사구간까지 지도가 다 나왔어요. 그리고 지금 남은 건 최종 고시 세부 계획안이에요. 그동안 다 검토를 하고 용역비가 원래 9조 원짜리 사업이었는데 올해 1월 달에 12조 원이 됐어요. 그리고 나서 이번에 또 국토부가 맞다 보니까 17조 원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요게 이제 오늘 내일 이명박 대통령께 보고가 된다는 건이거든. 근데 이런까지 와서 취소를 해도 할 수도 있겠죠. 네. 물론. 그러나 우리가 이건 뭐였죠? 신의칙이라고 우리 상식의 범주에서 생각을 해봅시다. 지금 설명드린 대로 여기까지 온 회사가 이거를 안 한다고요. 또 이 동아지들이 하고 있는 또 수혜를 본다는 GTX 사업의 당위성을 말씀드릴까요? 태양광 사업이 왜 좋습니까? 화석연료, 탄소, 기타 등등 그것 때문에 좋은 거죠. 그런데 GTX를 왜 하냐? 이거는 그린 에너지이기 때문이에요. 자동차 왔다 갔다 하면 탄소 배출권 때문에 안 돼요. 이산화탄소 때문에. 그죠? 기름 때문에 안 되고요. 그래서 이걸 하는 거고요. GTX를 하게 되더라도 왜 밑창으로 깊게 뚫게 해가지고 기술을 갖고 있는 동아지질의 수혜를 보게 되느냐? 아시다시피 지상권이 있고 공중권이 있고 지하권이 있어요. 지하 40m 위쪽으로 파면 땅 주인한테 보상을 해줘야 돼. 돈이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50m 밑으로 파야 되거든? 그게 GTX예요. 그게 동화 지질만 가지고 있는 기술이거든요. 유일하게. 그러니 당연히 하게 되면 동화 지질이 수혜를 보게 되고. 자, 여기까지 설명을 드렸는데 여러분 생각에 물론 이명박 대통령이 안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건 네. 뭐 제가 그분이 아니라 모르는데 나는 한다고 본다. 그리고 안 해도 좋아. 뭐 다음 주에 이제 보고된다고 하니까요. 3월 말까지 원래 최종 고시 나온다고 했는데 하루 늘어졌거든요. 그러니까 뭐 주말 오늘이든 내일이든 얘기 나오면 말이에요. 점상한가 몇 번 올라가면 난 팔 거예요. 왜 별로 갖고 싶지도 않아. 네. 그래서 결국 결론은 선반영이 아니라 이제 막 안 반영이 됐지 않습니까? 됐으면 좋겠다 하는 시점인데 무슨 그거죠. 얘기냐? 지금 GTX 사업이 무산될 가능성은 저는 없다고 보는데 저는 합리적인 사람이라 무산될 수도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거 우기지 않고요. 할 수도 있는데 현재는 얘기 나올 때가 다 됐고 무산된다고 해도요. 동아지질의 가치가요. 지금 BPS를 따져보거나 이렇게 따져보시면은요. 지금 1점 몇 배밖에 안 나오는 정도로 저평가입니다. 아까 뭐 반영돼서 올라갔다 했는데 하나도 오른 거 없고요. 이 회사 유보율이 2000% 가깝고요. 부채 비율은 거의 없는 회사거든요. 40년간 계속 순이익이 좋게 나오는 회사인데 그게 이 바닥에서 그 무산된다고 뭐 잠깐 내려가는 것밖에 더 있겠습니까? 그리고 무산된다는 얘기가 나오고 떨어지면 그걸 왜 삽니까? 우리가 안 사면 되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은 됐으리라고 네, 생각합니다. 손절 라인도 이따가 다 네. 잡아주시리라니까. 바닥입니다. 예. 네, 뭐 얘기할 거 없습니다. 네, 또 그 다음 공격해 주시죠. 네, 또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네. 동아지질 3월 14일 날 상한가 가셨죠.
3월 14일 날 상한가 갔고 3월 15일 날 하한가 갔습니다. 지금 조사를 가셨죠? 대답하세요. 3월 14일 날 상한가 갔고 3월 15일 날 하한가 갔습니다. 그렇습니다. 주가가 상한가를 가고 다음날 바로 하한가 가고 네. 이렇게 뭐 등락이 정말 심하고 이런 종목은 개인 투자자들이 대응하기 위험한 종목 아닙니까? 이 종목 상한가 갔을 때 이유가 일본 지진 수혜주라고 상한가를 갔습니다. 수혜주 근데 아니거든요. 다음날은 일본 지진 수혜주 실질적인 수혜주가 아니다. 그러면서 하한가를 갔어요. 결국은 뭐 이런 흐름이 저는 GTX 쪽과 관련해서도 상한가를 가면은 사지 못하게 거의 점상한가로 갈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나서 그러다가 이제 또 주가에 다 반영이 되면은 네. 급락 역시 하면서 개인 투자자들이 저는 이 종목을 월요일에 사면은 절대 손실만 본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테마주 싶고 성격으로 그리고 급락한다. 히토류까지 세 번째 히토류까지도 말씀드리겠는데 히토류 개발 사업도 추진한다 얘기를 드렸는데 우리가 물론 잘하는 사람 박지성 같은 경우가 공격도 하고 수비도 하고 뭐 다 잘하면은 좋고요. 야구 선수 이종범 같은 경우가 투수를 제외한 전 포지션을 추구했는데 잘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이 해도 됩니다. 하지만 어중이 떠중이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 1루수도 보고 2루수도 보고 3루수도 보고 하는 거는 결국 걔는 주전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 동아지질 여러 가지 해요. GTX도 하고 히토류도 하고 상당히 많이 하지만 정말 잘하는 게 없고 실적 부분 안정성에 대한 부분은 말씀을 드리는 부분 동일하겠어요. 자산 가치가 있고 자산 가치가 한 10,000원 정도 되고 그렇기 때문에 안정성은 있어요. 하지만 이 종목은 거기서 지금 그 자산 가치를 바탕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계속적으로 하면서 돈을 조금 까먹고 있는 것 같고 그러면서 결국 잠깐만. 제대로 할 수 있는 건 한 개도 없다. 저기요. 그렇기 때문에 네. 히토류에 대해서 히토류 사업의 성과는 언제쯤 나타날지 궁금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히토류도 또 테마로 지금 인식을 하고 얘기를 하시는데 이거는 회장이 40주년 기념식에서 앞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내용을 내가 알려드릴게요. 동아 지질이 제가 조사를 해왔는데요. 아주 안정적으로 됐어요. 땅굴 파기, 그 DCM이라고 땅 다지기. 그게 25%, 그 다음에 일반 토목이 또 25%, 또 나머지 25%가 또 이렇게 나가요. 이게 아주 안정적인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하는 회사예요. 또 국내 수주의 80%를 맡는다는 것은 정말 단연 독보적인 기술이라고 밖에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입장을 바꿔놓으세요. 40년 동안 땅을 팠는데 그 기술을 인정 안 해주면 서운하죠. 여기 이정호 회장님이. 그렇죠. 그 상황에서 보니까 아까 말한 대로 그런 부분이 떠올려지는 거죠. 야, 우리는 뭐 참신한 거 뭐 없냐? 이렇잖아요. 돈은 계속 수익이 누적되고 있는데 그래서 새해 포부로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이런 데 히토류가 있으니까 우리는 땅을 많이 파거든. 그러니까 좀 전에 말했는데 3루수, 1루수 그게 아니고 땅과 관련된 건 모든 걸 하겠다는 거예요, 이 회사는. 그래서 땅 파다 보면 히토류 개발도 자신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으로 향후 하겠다는, 이건 매출 나오려면 아직 모르는 얘기고요. 또 하나, 또 있어요. 해수 담수화 플랜트도 얼마 전에 부산이 했죠? 그 부분도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더 기본적인 배경을 바탕으로 성장성을 키워나간다는 거예요. 이러므로 이 회사가 또 하나 말씀드릴게요. 도시 환경이 점점 과밀화되고 포화 상태라는 건 아시잖아요. 그러면 지하 공간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대심도도 막 하고 있고, 철도도 하고 있고 하는데 일시적인 게 아니죠. 태양광 하듯이 그린 에너지라는 녹색 차량 운송이라는 건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반드시 필요하면 지상에 공간이 없기 때문에 무조건 땅으로 팔 건데 땅을 파면 우리나라에서 파면 무조건 동아지질이 파는 거예요. 자, 그렇게 따지면 이 회사가 지금 바닥이고 말씀대로 그렇게 깡통 주고 테마 주냐 이거죠. 오히려 저는 오를 때 이 테마 때문에 전에 그 한중일 해적 케이블 어쩌고 해서 올라갔다가요. 그거 경제성 없다고 치면 떨어지는 사람이 물렸을 거예요. 그분이 걱정, 잠깐만 기술적인 분석 해드릴게요. 네, 그러면 이참에 두 분의 전문가 가격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네. 먼저 하시겠습니까? 비숍님의 동아지질 가격 네, 들어볼게요. 가격을 할게요. 네. 좀 전에 기술적 분석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요. 조금 전에 이게 좀 전에 전문가님 말씀하신 거품 부분이에요. 이게 보시면 이게 세력이 여러분이 조용관 아나운서 세력이 됐습니다. 네. 뭘 살라고 하잖아요. 네. 터퍼 아침에 호가에 돈 좀 넣죠. 그렇죠. 그러면 조용구 아나운서의 물량 들어오는 거 보고 옆에 여기 개인들이요 호가를 올려가면서 막 사버려요. 덩어리 들어온다고. 그러면 나는 사지 못해 상치거든요. 힘세거든요. 그러니까 세력이 바닥에서 매집을 하려면 끌어올리고 매물대까지 끌어올리고 매물이 쏟아질 거 아니에요. 그걸 밟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매집을 하지 않으면 매집을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렇게 급하게 매집을 했을까요? 이 친구가. GTX 세부 계약안이 곧 나오니까 했겠지. 네, 추측이에요, 제 추측. 네. 그렇겠죠? 그래서 급히 서둘러서 했겠죠. 네. 그러고 나면 올리려고 매집했겠죠. 와, 그게 동아지질 엄청 좋은 종목이네. 지금 다음 주부터 바꿀 수 있겠네요? 얼마까지 저는 갈까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건데 예. 뭐 그래야 되겠죠. 이 경우에 말씀하신 대로 이제
타이밍이 맞으니까 점상학과 비슷하게 올라갈 거고요. 적어도 제가 볼 때는 40% 정도 수익은 놓으시라고 봐요. 난 동아지질이다. 근데 제가 평상시 장이 괜찮으면 이런 거 안 하거든요. 그럼 예. 근데 장이 꺾일 것 같을 때는 우리 또 이런 거를 또 잠깐 매유를 하는 게 예. 이런 거라고 표현하지만 이 회사 정말 좋은 회사예요. 재무구조 아무리 훑어보세요. 예? 적자 한 번 나지 않고 탄탄한 거의 빚도 없고요. 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1차 목표가, 2차 목표가, 그리고 손절가요. 손절가는 조금 넓게 잡을 거예요. 네네. 이런 세력주 같은 거는 위아 진폭이 커요. 그래서 떨어졌다 해서 13,200원 정도를 제가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매수 가격은요, 지금 14,700원인데, 월요일날 하루 정도는 14,800원에서 여기 14,000원까지 왔다 갔다 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는 부분 이용해서 14,300원에서 14,800원 사이 구간에 잡으세요. 예. 한 번에 덤퍽 잡지 마시고, 여러분, 놀면 뭐합니까? 놀면서 그냥 조금 사고 조금 있다가 또 빠지면 이런 식으로 자꾸 긁어 모으세요. 격정 수장을 그렇게 매수를 해주시면 되겠고, 손절은 13,200원 지키시고, 1차 목표가는 여기 금고들이 윗부분에 상단입니다. 18,000원이요? 진짜로요? 네, 여기까지 보고요. 별다른 이상이나 그런 게 없게 될 경우에는 여기서 그대로 다이렉트로 쏜다고 보고요. 그래서 2차 목표가 25,000원 제시해드리도록 지금 하겠습니다. 18,000원 이 라인이 1차 목표가. 그렇습니다. 그럼 상을 몇 번 쳐야 되죠, 대충? 뭐 상어 한두 번 정도 되겠죠. 우와. 만 얼마니. 우와. 네. 네. 자, 동아지질. 처음부터 비숍님이 얘기하셨던 어떤 그 플랜, GTX 특별히 관련해서는 지금 다음 주 한 주간 수익을 놓고 대결하는 주식 배틀 상한가에 정말 딱 시나리오를 갖고 오늘 이 종목을 갖고 나오신 것 같습니다. 시장도 좀 쉴 것이다. 여러 가지 조합을 딱 맞춰서 동아지질 가격 얘기까지 들어봤는데요. 자, 이제 웅진에너지. 자, 121선 꼭 돌파한다 하셨잖아요. 가격 네. 얘기 더 해주세요. 앞서서 동아지질 뭐 개인 쪽에서 좀 매집을 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웅진에너지 같은 경우는 기관 쪽에서 매집을 했습니다.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기관 쪽에서 매집을 했고요. 3월 중순 이후에 1파 상승 이후에 2파 조정 기간 동안에 가격 조정도 아니고 양호하게 기간 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부터 저는 3파 상승이 시작될 거라고 보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매수가 지금 오늘 종가가 17,700원인데요. 17,700원에서 위아래로 한 300원 정도, 17,400원에서 18,000원 상대에서 매수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121선이 지금 바로 위에 있습니다. 이 부분을 다음 주 화요일 수요일쯤에 돌파를 할 건데요. 121선을 돌파했을 때는 저항선을 돌파했기 때문에 당연히 또 쫓아가는 추격 매수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1차 매수를 18,000원 아래서 하시고 2차 매수는 121선 돌파 시에 추격 매수를 하신다면 아무래도 1파 상승보다는 3파 상승이 상승폭이 큰 게 기술적 분석의 기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3파 상승 시에 충분히 2만 원대를 돌파하면서 2만 2천 원대 정도까지 상승을 하면서 약 15%에서 20% 정도 충분히 상승을 할 주도주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저는 손절가는 상당히 좀 짧게 잡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주식 투자를 함에 있어서 항상 기본적인 거는 잃지 않는 매매를 해야 된다. 저는 그거를 상당히 강조를 드리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투자 라인, 21선 라인인 16,500원 선을 이탈을 한다면 이유 불문하고 손절을 하고 다시 한번 모멘텀이 생길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불을 지르는 공격과 속 시원한 반격. 베테랑 대 베테랑이 만났다. 스튜디오를 뜨겁게 달군 주식 배틀. 과연 가장 높은 수익률을 달성할 최고의 종목. 주식 배틀 상한가는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항상 열려있는 프로그램입니다. 방청을 원하시는 분들은 센 서울경제TV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글을 남겨주세요. 금요일 저녁 라이브한 공개방송을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 주식 배틀 상한가는 최고의 스탁파이터에 도전하고 싶으신 주식 고수들을 찾고 있습니다. 자신 있는 주식 전문가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전문가들께서 이렇게 저희 프로그램을 살려주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방송 재밌다, 또 좋은 종목 추천해 주셔서 고맙다, 또 수익을 내게 해줘서 고맙다는 말씀해 주시는데, 자, 주식 배틀 상한가는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한 방송입니다. 선택도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네, 그리고 금요일 오후 4시 반에 홍익대학교 인근에 위치한 주식카페 미둔으로 오시면 저희와 방송 함께 하실 수가 있고요. 방송 끝나고 나서 여기 이렇게 출연하셨던 두 분의 전문가가 그냥 집에 돌아가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직접 매매하고 있는 종목에 대한 AS도 보너스로 해주신다고 하니까 서둘러 방청 신청부터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다음 주 동아지질이 과연 어느 정도의 수익률을 낼 것인지, 또 웅진에너지
20%의 벽을 뚫을 수 있을 것인지 정말 기대가 되는 다음 주입니다. 정말 기다려집니다. 여러분 함께 기다려보시기 바랍니다. 주인공 최일이나가 함께하는 주식 배틀 상한가 감사합니다.